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이 문재인 정권은 인사가 망사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또 주식 투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효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주식 투자를 얼마나 했길래 말이죠.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네.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가장 공명정대할 사람이라면 바로 판사, 재판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관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판결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분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이미선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인사청문회인지 그분의 도덕과 자질을 검증해야 되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주식 설명의 장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 이분 재산이 46억 원인데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 중에 83%인 35억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 보유가 뭐 정상적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네. 그렇지 그런데- 않아서 논란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직무상 관계가 있는 재판을 하게 된다면 네. 그건 절대 안 될 일이죠. 네. 네네. 그래서 현재 이제 본인 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네. 이미선 후보자가 그 이테크 건설, 네. 네, 그 이테크 건설의 그 주식을 13억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17년도거든요. 네. 남편과 본인이.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이테크 건설의 재판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이테크 건설의 건설 현장 설비 피해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재판을 맡게 되면은 스스로가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모른 채 하고 그 재판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 결과 결국엔 이테크 건설이 유리한 네. 그런 판결이 나게 됩니다. 네. 물론 본인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7,000주를 매수하고 또 최근에는 2019년 3월에는 부부가 1,450주를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총 17억 4천만 원. 네. 그리고 총 주식수가 19,000주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테크 네. 건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건설사는 대기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이게 네. 코스닥에 등록한 그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주식을 굉장히 많은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재판을 맡게 되면 주식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재판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판을 담당했다는 것, 이것이 직무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도 위법한 사항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는지,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요, 진짜? 네네.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그 남편도 법조인이거든요. 예. 2017년에 이제 판사직을 그만뒀는데 그분이 이제 오 변호사인데요. 특허 법원 판사 중에도 아모레 퍼시픽에 관련된 소송을 담당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모레 퍼시픽 주식을 800주를 소유하고 금액으로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매각을 했고 퇴직 후에도 자기 소송과 관련된 LG화학, 그다음에 다음 커뮤니케이션, 또 한섬 의류회사 이런 네. 관련된 주식을 다 사고 팔고 한다는 것이죠. 와.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미선 후보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편까지도 이런 주식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예. 이분들의 부부 합산 재산이 2억 9천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5년 만에 46억이 됐습니다. 이야. 엄청나죠? 엄청나네요. 엄청 정도가 일반인은 아니죠. 상상도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3억 한 5천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것이 35억이나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개미 투자자들 정말로 작은 돈을 해서 그렇죠. 조금이라도 어떤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한 사람들에는 매우 허탈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이제 대법관의 그 윤리 강령에 보면 대법의 공정성의 의심을 초래할 만한 경우 또는 관련한 경제적인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윤리 강령에 엄격하게 위배되는 그런 상황을 이미선 후보가 경력을 갖고 있다 하는 점에서 지적을 하고요. 지금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지만은
많은 그 자유한국당의 뭐 장제원 의원 등이 이런 걸 갖다가 엄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신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 남편이 다 했다. 자신은 재산 관리를 남편한테 맡겨서 남편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법관이 될 정도 사람이라면 자신의 그 신변의 그 재산 관리는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두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뭐 김우겸 대변인도 집산 문제 자기 부인이 했다고 그렇게 네네.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이 살던 전세집까지 다 네네. 매각을 시키고 말이죠. 그럼요. 그 자금으로 집을 투자해서 돈을 불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툭하면 남편 탓, 그렇죠. 아내 탓. 툭하면 부인 탓. 예, 예. 아, 정말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남 탓으로 많이 돌리고요. 지난번에 2017년도에 그 민변 출신인 이유정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도 이제 대법관 후보자로 나왔었는데 이 이미선 후보와 비슷하게 그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거래했다는 네. 이유로 해서 중간에 낙마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낙마한 게 중요한 아니고 이때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발돼서 이제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똑같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네, 이것도 그럼에도- 기소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오신환 의원이 약간 이제 지류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테크 건설에 남편이 많은 주식을 투자하고 특히 이제 어떤 내부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은 범법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대법관 데려다가 남편까지 잡겠다는 그런 말이 돌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증여세 탄류 의혹. 네.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장녀가 이제 미성년자일 때하고 성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증여를 했는데 증여 기간 내에 이제 그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둘째의 경우는 지난 3월 28일 날 증여세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아주 황급하게 다음 날인 3월 29일 날 240만 원의 증여세를 내게 됐거든요. 사실은 또 가장 좀 우스운 것이 법을 다루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법을 다루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이민선 그 후보가 네. 바로 이념 편향적 인사다 아, 하는 맞아요. 점을 그것도 지적을 문제죠. 받습니다. 예. 네네. 이민선 그 후보자 경우에 현 사법부의 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발기인입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은 네. 바로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고 야, 우리 법 연구회 하면은 뭐 좌파들이 모여있는 판사들의 모임처럼 보여서 말이죠. 네. 마치 중립적이고 우리 사회를 좀 인권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네. 있는데 돈에 대해서는 아주 집착이 강하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우리법 연구회를 지금 우리법 연구회가 뭐 사실상은 작년 말에 해산을 했지만 예. 자기들끼리 맺고 있는 연은 그대로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우리법 연구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역시 사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옛날에 이제 군에서도 하나회를 숙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YS 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공조직에서 사조직을 엮는다는 건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배타적이거든요. 예. 자기끼리 연대를 해서 좋은 보직 추천하고 밀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런 보직을 가게 되면 정말 그 건전한 정상적인 인재가 그 배제되기 때문에 예. 저는 하루빨리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저는 해산시키라는 명령을 사실은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그 YS 때도 하나에 숙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이제 군 생활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소한 무슨 고등학교 모임 또 사실상 향후의 모임조차도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어떤 도덕적이고 그런 사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대법관의 차원에서 이런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또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하루빨리 저는 없어져야 될 그 사조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적폐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게 적폐겠습니까? 지금 이 정권은 말이죠. 적폐들을 모아서 막 인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예, 뭐 5대 인사 원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5대 인사 원칙 다 들어가야지만 인사를 해주나 봐요. 예, 뭐 자녀 관련해서 위장 전입해주고 세금 탈루하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권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응원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와대 공격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있어야지만이 신의 한 수가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또 영상 보시다가 밑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